안녕하세요, 후랭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핑크팬더님의 9번째 책이죠. 8번째인가요? 9번째 책인데 집 살래 월세 살래라는 책입니다. 핑크팬더님은 워낙 부동산 책도 많이 쓰셨고 글쓰기나 블로그에 대한 책도 많이 쓰셨는데요. 이번 책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30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양이 들어있는 책인데 이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 제목 그대로인데요. 집을 살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월세를 살 거냐. 당연히 집을 사고 싶지만 못 사는 분들, 그 다음에 집을 사고 싶은데 또는 집을 살 수는 있는데 아직도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부동산 관련된 데이터를 모두 집대성했다고 했을 정도로 엄청난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1장부터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인구 대비 가구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각국, 유럽이나 아시아,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이런 쪽에 대한 주거 문화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진국의 금리 같은 것들,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곳들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데이터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1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택 공급,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입주 물량에 대한 폭락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는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에는 이제 주택시장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차별화, 양극화돼서 이제 따로 갈 것이다. 옛날까지만 해도, 옛날이라고 하면 과거 정부 아니면 그 지난 과거 정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이 올라가면 지방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거나 지방이 먼저 상승 바람이 불면 서울도 같이 따라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최근 몇 년부터는 이게 좀 약간 안 맞기 시작했죠. 서울이 강남 재건축이 불이 붙으면서 서울이 가격은 올라가지만 지방은 또 잠잠하고 조용하기도 하고, 또 지방은 또 몇 년 동안 이렇게 한창 뜨거웠었는데 서울은 또 반면 수도권 쪽은 조용했던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앞으로는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은지 그런 것들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되게 데이터에 좀 근거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의 대부분이 좀 그게 있어서 데이터가 워낙 많이 쓰여 있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이렇게 쭉 1900 몇 년도에는 뭐가 있었고 어떤 데이터고 몇 % 증가했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 많아서 그런 게 아쉽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데이터는 정말 끝내주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의 백미는 제가 블로그에다가도 써놓긴 했지만 제 3장인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세계 속 월세라는 파트가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았고, 이 책에서 좀 가장 자랑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보면 4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4개 파트라 하면 대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시아 중에서도 일본, 홍콩, 대만, 중국, 그 다음에 북미 지역은 캐나다하고 미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미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브라질, 대표적인 국가들이죠.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프랑스, 독일, 영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각국의 그 월세 문화, 왜냐면 이 나라들은 저희처럼 전세 문화가 없기 때문에 각 문화의 그 월세 제도, 월세를 구하려면 이 사람들이 면접을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명목으로 몇 달치 월세를 줘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개료 같은 경우는 한 달치 월세를 주기도 하고, 이런 각기 국가별로 좀 다른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임차인도 그냥 돈이 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득 증빙을 해야 그런 것들, 미국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번호를 조회를 해서 그 사람의 신용 상태를 조회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조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각 나라별로의 그 월세 시세, 1제곱미터당 얼마, 평당 얼마, 그래서 한 달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근데 종합적으로 보니까 꽤 비싸더라고요. 선진국이나 후진국 할 거 없이 월세 치고도 굉장히 비싼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월세가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구나, 우리나라도 물론 비싸긴 하지만 그렇게 엄청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이 3장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돈이 있고 중개사한테 방을 구해달라고 하면 금방 구해주고 계약서를 쓰면 금방 입주가 가능한데, 외국은 그게 아니에요. 뭔가 조회를 하고 확인을 하고 소득 증빙이 없으면 누가 보증을 서야 되고, 이런 복잡한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월세가 좀 더 발달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몰라도 어쨌든 월세를 구할 때는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게 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실 때는 데이터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도 좀 꼼꼼하게 챙겨 보시면서 금리가 됐든 뭐가 됐든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3장, 각국의 월세 문화는 어떻게 되어 있고
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시세를 이루고 있는지, 가장 저렴한 것부터 가장 비싼 것까지, 뭐 모든 도시는 아니고요, 각 국가에서도 핵심이 되는 도시들을 위주로 선정을 해서 자료를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4장 같은 경우는 집 살래 월세 살래, 이 책의 제목과도 동일한데요. 저자는 이제 어쨌든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주용 집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분의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책을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고 저자의 생각과 같은지 아니면 왜 다른지 한번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